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심장부에서는 믿기 어려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라고 자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전쟁의 참혹한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평화를 간절히 외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화는 마치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고 아득히 멀어져만 가는 듯합니다. 수많은 평화 제안과 끈질긴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 너무나 막연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평화가 결코 단순한 개념이 아니며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너머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깊고 무거운 역사의 그림자, 그리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통해 저희는 단순히 최신 뉴스를 브리핑하는 것을 넘어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또 때로는 왜곡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의 의미가 이 전쟁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충돌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에너지와 식량 시장을 뒤흔들고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처럼 복잡한 현실 속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왜 이토록 멀고 험난한 것일까요? 누가 무엇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복합적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충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긴장을 함께 이해해야만 이 전쟁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보인식과 과거의 상처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비극을 낳았는지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평화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염원하는 그 평화가 왜 자꾸만 손에서 멀어지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전쟁 뉴스를 넘어 평화라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 어떻게 현실의 난관 속에서 그 모습을 달리해왔는지 그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 현실의 난관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달리해왔는지 함께 탐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복합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볼까요? 21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전쟁의 서막은 사실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었죠. 전 세계는 일제히 평화를 외치며 이 폭력적인 충돌이 하루빨리 멈추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고요. 국제사회는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압박을 시작했고 동시에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각국 정상들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사태 해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죠.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는 듯 초기에는 평화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피어났습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도시의 모습과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만큼 평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평화의 외침은 전장의 포성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너무나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이는 평화 협상의 동력을 빠르게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서방 국가들의 개입과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는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이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초기 희망은 점차 신락 같은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곧이어 협상 테이블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 실제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지에서는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었죠. 당시 협상은 몇 차례 진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과 같은 중립국 지위 확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일부 안보 보장 문제 등이 논의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고요. 마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는 듯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 테이블은 결국 견고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영토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단 한 뼘의 영토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나토 가입 문제와 안보 보장 문제 역시 협상의 난항을 부추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더욱 절실해진 안보 보장을 원했지만,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쪽의 안보가 다른 쪽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이처럼 핵심 쟁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협상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빈 협상 테이블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평화를 향한 기대는 이내 깊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양측의 요구 조건은 더욱 강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였던 입장도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완강해졌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오랜 시간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듯 양측은 각자의 명분과 희생을 내세우며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전쟁의 장기화를 알리는 소식들은 평화 협상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 초기 이스탄불 등에서 시도되었던 평화 협상은 결국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꺼지고 전장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죠. 우리는 이 안타까운 과정을 통해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지난한 협상과 양보를 요구하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전장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변화해 갔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전황의 변화는 평화 논의에 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격렬해지는 전장의 역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평화의 정의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평화 협상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안타깝게 사그라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셨죠. 이제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전장의 그림자가 평화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전쟁의 상황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하나하나가 평화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한때 희망을 품었던 협상 테이블이 텅 비어가는 사이 최전선에서는 숨막히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우크라이나는 예상 밖의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초기 공세는 시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조직적인 방어에 부딪혀 좌절되었죠. 마치 작은 풀뿌리가 거대한 폭풍에 맞서듯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은 똘똘 뭉쳐 침략에 맞섰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추를 놓는 것과 같았죠. 우크라이나 군대는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에 힘입어 2022년 하반기 하르키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성공적인 반격 작전을 펼치며 일부 점령지를 되찾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파괴된 다리나 주요 시설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의 깃발 아래 놓이는 장면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하지만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한 반격으로 방어선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벽을 쌓아 올리듯 러시아는 점령지에 겹겹의 방어선을 건설하며 전선을 고착화하려 했죠. 이처럼 전황이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서방의 군사 지원이 과연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인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자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 제공이 자칫 전쟁의 불씨를 더 키워 인명피해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우려였죠. 더욱이 전장에서 드러난 전쟁 범죄와 국제법적 책임 문제는 평화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간인 학살, 고문, 강제이주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고통 어린 목소리는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의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평화의 정의 자체도 점차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 즉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국경을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현실적인 휴전이나 정전을 평화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냉혹한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꾸던 이상적인 그림 대신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평화가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정의와 책임, 그리고 현실적인 영토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복잡한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전장의 역설 속에서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층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의미로 재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무엇일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평화의 정의가 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다층적인 의미를 짚어보았죠. 이제는 이 전쟁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무엇일지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해 볼 때입니다. 과연 누가, 무엇을 포기해야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현재까지도 평화가 요원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익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온전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죠. 자신들의 땅을 침략당한 상황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친러 성향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팽팽하게 버티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양측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들이 충돌하는 한 평화협상은 그야말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상이 아닌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한쪽이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명확한 우위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혹은 일방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전선이 고착화된 상황이라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쪽 국가의 내부 붕괴를 상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이나 정치적 불안정, 또는 대규모 반전 시위 등으로 인해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권력이 교체되는 상황 말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의 향방을 바꾼 것은 외부의 힘뿐 아니라 내부의 변동인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외부 압력 역시 전쟁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와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 혹은 군사적 지원의 중단 등은 전쟁 당사국들에게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단일한 외부 압력을 형성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화를 중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권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특성상 그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를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뿐 직접 불을 끌 수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결국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이 전쟁에서 국가의 생존과 주권, 그리고 오랜 역사의 무게 앞에 얼마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비극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능했던 평화의 기회들이 왜 번번이 좌절되었고 이제는 전쟁의 본질 자체가 평화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냉혹한 깨달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평화가 단순히 누군가의 양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두의 희생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지난한 방정식임을 이 전쟁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참혹함과 평화의 절실함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의 취약성과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이야기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평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염원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잔혹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고통스러운 대립을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